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뉴스 대표와 또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에 에이펙 때 깐부 치킨 열풍을 일으키고 간 우리 젠슨왕, 네. 또 이재용 회장도 화제였고요. 네네. 근데 이때 젠슨왕이 중국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네. 말했다는데 이 이분이 내용이 뭐죠?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제 한 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런던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중국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중국은 전기가 무료에 가깝다. 결국 이제 AI 전쟁도 전기가 승부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값싸게 전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기술 기업들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다들 우리 엔비디아 26만 장 이야기했을 때도 이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HBM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했지만 어제 젠슨 왕의 경고는 뭐냐면 우리가 HBM을 주지 않아도 최첨단 엔비디아 칩이 없어도 중국이 싸구려 칩으로 값싼 전기가 있으면 비슷하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딥시크 열풍 때도 비슷한 거 경험했지만 결국 최고의 좋은 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싸구려 칩으로 싸게 많이 돌려서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맞습니다. 전기로 AI를 돌리는. 중국이 전기가 싸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 말은 또 뭐냐면 최근에 그 트럼프가 칩을 팔지 않겠다, 중국에 팔지 않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젠순왕은 그 칩을 중국에 팔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히토류랑 또 비슷한 게 중국도 히토류를 쥐고 있으면서 싸게 팔아가지고 전 세계가 히토류를 손을 못 대게 만들고 싶어하잖아요. 젠순왕도 이 HBM을 공급하면서 중국이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칩 안 팔면 중국이 싸구려 칩으로 값싼 전기로 그걸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화웨이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화웨이가 엔비디아에 맞먹는 수준의 성능을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 시장을 많이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은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팔아가지고 우리의 종속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어제 또 트럼프가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핵심은 최첨단 칩과 전기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마스가 그러니까 네네. 선박협력 외에 네. 다음은 마누가다. 이 마누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고?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마누가 우리 마스가는 아시죠? 메이커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겐. 그런데 마누가는 이겁니다. 뉴클리어 커퍼레이션 그레이트 어겐. 미국의 핵 산업을 다시 키워보자. 핵 산업을 다시 키우는데 한국이 기여를 해주겠다. 한국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 웨스팅하우스 아시죠? 최고의 그 원자력 기업이 있는 그 나라인데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원자로 그 가동 원자로 건설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86년 이후에 쭉 줄어들었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좀 줄어들었는데 위에 까만색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원전을 덜 짓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그 원전에 올인을 하고 있죠. 원전은 계속 짓고 아까 있죠. 젠슨 왕이 두려워했던 것도 중국이 값싼 원전으로 이거 치고 올라오면 비싼 전기를 쓰는 나라에 따라갈 수 없다. 결국 고성능 칩도 중요하지만 값싼 전기가 중요한데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다시 원전에 또 이렇게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가라는 얘기가 나온 네. 거군요. 그리고 네. 지금 마누가 미국이 그렇게 첨단 원전 산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도 지금 원전을 계속 버려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들이 다 지금 먼지와 그 망해가는 것처럼 먼지 내려갖고 망해가는 것처럼 미국의 원전 산업도 많이 지금 쇠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그 시공 능력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결국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또 이번 놀라운 것 중 하나가 미국하고 일본이 그 맺은 팩트시트를 보면 그 사이에 한국이 좀 늦어진 사이에 일본의 원전이 거기 뛰어들려고 우리가 미국의 원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미 미국과 일본의 팩트시트에는 일본이 미국 원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한국이 한 발 늦은 상황인데 그러면 일본이 먼저 뛰어들고 한국이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한국만큼 빨리 지을 수가 없고 지금 미국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건 2050년까지 원전을 몇 개 짓냐면 300개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300개를 다 만들 수는 없고요. 결국 다른 나라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 도움을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원전을 가장 또 잘 만든 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한국이거든요. 한국에 기획이 있다. 근데 이 미국이 이런 원전을 많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미국이 데이터 센터 건설 등에서 미국 AI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데 그 네네.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첨단 빅테크 AI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려 1조 단위 1조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0조 이상의 지금 돈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다 그게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센터와 그다음에 그 이 AI 학습을 위한 서버에 들어갈 텐데 그게 다 전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따 이야기했죠. 한국도 지금 그래픽카드 26만 장을 돌리면 원전 한 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미국이 최근에 페르미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페르미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릭 페리라는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에너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 국가 주도의 원전 산업에 새로 뛰어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원전 최소 11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걸 만들려고 해도 결국 한국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페르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산 페르미- 에너빌리티, 예. 현대건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없으면 이 페르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고 또 재미있는 게 페르미 프로젝트에 짓는 원전 지금 4개를 짓고 있는데 이 원전의 이름이 기가 막히게도 도널드 트럼프 원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부성으로 이제 이걸 지었고 트럼프는 여기에 또 굉장히 또 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빅테크를 키우고 그 뒷단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을 원전으로 채우겠다. 이 놀랍게도 이 페르미 프로젝트는 텍사스의 사막 한가운데 짓고 있는 원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원전을 이 바닷가에 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텍사스의 내륙에 짓고 강을 끌어와서 그걸 냉각하는 그런 이제 첨단 냉각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바닷가에 짓지 않고 원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과는 많이 다른 게 한국도 당장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지을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전을 지으려면 그 동네 주민들 보상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을 따져야 되는데 미국은 내륙에 사람 없는데 이걸 짓고 이걸 300개를 지어가지고 에너지를 서포트하겠다라는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우리가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가면 뭐 풍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태양광. 네네. 그런데 미국은 풍부한 자원의 나라인데 원전 말고도 에너지원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꼭 미국은 원전을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 다들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를 당연히 늘리기도 해야 되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아리백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또 트럼프 주도로 이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이제 다들 그 딜레마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주제인 게 풍력이나 태양광을 쓰면 그게 이제 간헐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녁에 에너지가 나오지 않거나 풍력은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 에너지 저장도 중요하지만 이게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을 때는 또 백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한국은 지금 이제 석탄으로 백업을 하거나 천연가스로 백업을 하죠. 그런데 그게 결국 이제 그 환경 규제, 탄소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국은 원자력으로 재생에너지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원전을 뒷받침해가지고 에너지를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은 물론 한국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원전을 지을 데가 없고 미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당연히 천연가스도 많고 원유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미국도 글로벌 규제 이슈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원자력을 친환경이다. 원자력이 무탄소 에너지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글로벌하게 사실은 어떤 합의된 원칙을 깨뜨리면서 원전을 메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건데 한국은 네. 하나는 원전 산업의 기회는 올 것 같은데 네. 그럼 한국은 앞으로 수없이 아시아 데이터 센터의 허브가 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럼 전기를 어떻게 만들죠?
한국은 일단 그 당장 이제 아까 그래픽카드 26만 장 있으면 이걸 이제 원전 한 기 이상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뭐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많이 늘렸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만들어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송전망이 아직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떤 형태의 결단을 내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제 새로 그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본이라고 하죠. 전력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래 2038년까지 원전을 2기를 새로 짓고 SMR 하나 더 짓는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2038년에 원전을 2기를 가동하려면 지금 당장 입지 선정하고 지금 가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건 하던 원전은 계속 간다. 그리고 쓰던 원전은 계속 더 살려서 계속 쓴다. 그렇지만 원전을 지금 짓더라도 뭐 7,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전을 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저렇게 다들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이 약간 에너지 확보를 조금 여유롭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느슨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38년에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땅이 좁고 원전을 지을 곳이 없거나 아니면 이거 따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일단 송전망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일단 미국에 진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또 환경 단체들은 그러겠죠. 한국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일단 원전 기술이 6위이고요. 그리고 시공 능력은 거의 전 세계 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한국 원전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마누가 프로젝트를 해서 새로운 그 외화 자, 그러면 미국에 가서 원전 우리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전기를 만들어야 돼. 이번에 그 한미 간의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얘기는 네. 원자력 잠수함에 쓰는 그 원자력은 네. 사실 SMR의 원래 모태 기술이라고 봐야 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결국은 SMR을 결국 뭔가 새로운 이거에 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데 SMR에 대해서도 한국은 찬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지금 평가나요? 당연히 이제 기후 단체들의 찬반 논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생태적인 이유로 원전 개발은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번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거 이미 한국도 기술이 있고 원료만 공급해주면 이미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농담처럼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원전을 허용해주면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 도는 짤 중에 5라고 하는 거예요. 5년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5, 4, 3, 2, 1 하는 거예요. 지금 5초 만에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이 다 돼 있고 원전은 이미 미국에서 오케이만 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전 SMR 만들어가지고 바로 탑재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미 다 돼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죠. AI 시대는 전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많은 양의 전기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SMR이냐 원자력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또 신재생 에너지가 없으면 아리백이 안 되니까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어딘가는 확실히 만들어야 될 거겠죠. 네. 송전망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걸 백업하는 이제 백업 에너지원으로 지금까지 천연 가스를 쓸 거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있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 AI가 핵심 테마주였잖아요. 보시면 이게 현대건설 이것도 이제 원전 테마주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24,000원에서 8만 원까지 한 4배 가까이 올랐고요. 다음 보시죠.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미국의 페르미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가서 미국의 이 원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16,000원에서 97,000원까지 거의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한국전력이 전 세계 6위 지금 개발사입니다. 19,000원에서 46,000원까지 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한전기술도 49,000원에서 12만 원까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한전기술 이거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사실 원전은 사실 다들 좀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원전을 지지하기 어렵지만 이 원전 기술이 엄청난 테마주로 지금 뜨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산업적 지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주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럽의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친 거는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유럽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다시 이제 원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유사 상황에서는 가격이 폭등하게 되거나 2배, 3배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나마 안정적인 건 지금 원자력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불편한 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젠슨 황은 결국은 AI에서 중국의 승자가 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국의 값싼 전기료가 될 가능성이 네.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도 AI 강국이 되려면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과제겠네요. 원전 강국인데요. 정작 우리나라의 원전을 못 쓰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 관세 협상 왜 이렇게 그럴까요? 네. 팩트시트가 늦어지나요? 일단 늦어지는 건 크게 걱정할 거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다 합의가 됐는데 지금 일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안보와 통상을 두 개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안보 쪽에서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이 늦어지는 그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크게 더 달라지는 않을 거고 더 후퇴하는 협상은 아닐 거라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2천억 달러 중에서 예.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 관세 협상에 국회 비준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당연히 대통령실은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실제 이 헌법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강행해도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비준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머릿수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당장 이게 그 관세 현대차 15% 관세가 비준이 되는 날부터 그 달에 1일부터 만약 11월에 비준이 되면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11월 넘기면 12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차피 통과될 걸 시간을 끈다면 굉장히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관세 협상을 국회 비준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스스로 그 한미 관세 협상 부분에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준 안 할 이유도 없죠, 사실. 자, 오늘 네. 끝내준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